안녕하세요. 이민재의 드림북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작품은 김세준 님의 내 이름이 뭐예요인데요. 사실 이 작품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첫 작품으로 올렸었죠. 그런데 14회로 나누어 올렸었기 때문에 횟수별로 찾아 듣기 번거롭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 1회로 묶어 올릴까 합니다. 특히 저자이신 김세준 교수님께서 직접 작품 읽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했던 마음이 크고 첫 작품이었기에 많이 애착이 가는군요. 이 작품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데요. 늘 똑같은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거나 혹은 반대로 경쟁 선상에 있는 주변의 많은 잘난 사람들을 보고는 자존감이 무너져 절망스러울 때 동심을 그려낸 동화가 우리 어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도 하죠. 모두 4편으로 1편 나비, 2편 씨앗, 3편 씨앗과 나비, 4편 이별 깨달음, 그리고 피어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씨앗과 나비가 만나면서 어떤 얘기를 만들어가고 또 어떤 감동과 교훈을 주는지 시작해 볼까요? 1편 나비. 따스한 햇살에 실린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적막한 산중터. 어린 나뭇가지에 번데기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쫙 소리와 함께 번데기 껍질이 갈라졌습니다. 그러고는 나비가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잠시 몸을 움츠린 나비는 파르르 몸을 떨더니 날개를 펼쳤습니다. 번데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나비는 나뭇가지 위로 올라섰습니다. 날개를 몇 번 펄럭거리던 나비는 나뭇가지에서 발을 뗐습니다. 나비가 하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번데기 주변을 몇 바퀴 돌던 나비는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나비는 날갯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비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고 나비는 눈을 떴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만끽하며 조용히 앉아있던 나비는 이슬로 목을 축인 후 날아올랐습니다. 나비가 향한 곳은 꽃밭이었습니다. 산이 시작되는 곳과 맞닿은 땅에 형형색색의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나비를 본 꽃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이구동성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와, 너무 아름다워요. 나비가 꽃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꽃들이 입을 맞춘 듯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왜 아니겠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나비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기뻐요. 제가 이 정도로 아름다운 존재라니?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름다운걸요? 채송화가 말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아름답죠. 그런데 당신은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워요. 아마 다른 꽃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비가 채송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겼나요? 너무 궁금해요. 제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고 날갯짓 할 때의 모습도 궁금해요. 저 뒤편에서 분꽃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비님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모르시나요? 나비님의 모습을 스스로 볼 수는 없는 건가요? 나비가 분꽃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제 모습을 다 보지 못해요.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다리와 몸통 일부에 지나지 않거든요. 특히 제 날개는 아예 볼 수가 없어요. 맨드라미가 말했습니다. 나비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해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채송화가 그 침묵을 깼습니다.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나비님과 똑같이 생긴 나비를 보면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맨드라미가 채송화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긴 해. 그치만 이곳에는 다른 나비가 살지 않잖아. 혹시 다른 나비 본 적 있어?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나비는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할미꽃을 만났습니다. 할미꽃이 나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나비구나. 나를 뺀 나머지 꽃들은 너를 처음 볼 거야. 여긴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 외딴 섬이라서 나비가 살 수 있는 곳이 못 되는 곳이란다. 육지에서 애벌레가 거센 바람을 타고 날아와 이곳에 번데기를 친다면 모를까. 오래전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어서 이곳에 나비 몇 마리가 살긴 했지. 난 아주 오래 살아서 그 나비들을 모두 봤단다. 그런데 그 나비들이 모두 죽고 난 이후로는 네가 처음이구나. 지금은 나비가 돼 누에가 되기 전 애벌레 때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너도 바람에 실려 여기에 왔을 게야. 어쨌든 넌 참 아름답구나. 눈이 부실 정도로. 나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랬군요. 제 아름다움을 알 순 없지만 어쨌든 제가 아름답단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어요. 나비는 잠을 자기 위해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뭔가가 나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니 그건 또 다른 누에고치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바람에 실려 날아온 애벌레가 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저 친구가 태어나면 내 모습을 알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 날부터 나비는 번데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흐른 후 드디어 번데기에서 나비 친구가 태어났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몸을 파르르 떨더니 날개를 활짝 펴 올렸습니다. 이를 본 나비는 아,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구나. 너무나도 기뻐 친구를 통해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그리고 내가 이토록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서.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나비는 하루 종일 섬 여기저기를 함께 날아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비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나비 친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친구에게 줄 이슬방울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도중에 만난 할미꽃이 나비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네 친구를 보니 예전에 살던 나비들이 생각났단다. 다 잊고 살았었는데 말이지. 널 처음 봤을 때도 예전에 살던 나비들이 잘 생각나지 않았었거든. 하도 오래돼서 말이지. 네 친구는 청띠 제비나비란다. 청띠 제비나비는 나비 중에 가장 오래 사는 나비란다. 다른 나비들에 비해 1년을 더 살지. 할미꽃의 이야기를 들은 나비는 나와 친구가 나비 중에 제일 오래 사는 나비라니. 이 아름다움을 가장 오래 만끽할 수 있겠구나. 나와 친구가 자랑스러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비는 여느 때와 같이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리번거리던 나비는 땅바닥에 떨어진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나비는 땅바닥으로 날아가서 친구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거칠게 들렸습니다. 나비는 친구의 몸을 계속해서 흔들어댔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눈을 뜨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나비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죽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너무 무서워. 그런 말 하지 마." 나비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런 나비를 보고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하니까. 내가 잠시 먼저 떠날 뿐이야. 그동안 네 덕분에 행복했어. 내가 없어도 행복해야 해." 친구는 눈물 한 방울과 함께 몸을 파르르 떨더니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비는 눈물을 흘리면서 숨을 거둔 친구의 주변을 뱅뱅 맴돌 뿐이었습니다. 친구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 나비는 며칠 동안 친구의 무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나비는 친구의 무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우린 2년을 사는 나비인데 어떻게 너는 1년 만에 세상을 떠났는지 말이야. 아마 할미꽃은 그 이유를 알지도 몰라. 할미꽃에게 물어봐야겠어." 나비는 바로 할미꽃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할미꽃 역시 수명을 다해 시들어 죽어 있었습니다. 나비 친구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나비는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비는 또 "친구도 할미꽃도 없는 이 섬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 죽기 전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거야. 그러니 이제 이 섬을 떠나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꽃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나비는 바다를 건널 힘을 얻기 위해 충분히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나비는 날개를 펴 올렸습니다. 2편 씨앗. 바람과 함께 씨앗들이 하늘 높이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하늘 높이 씨앗들을 올려놓은 바람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씨앗들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제일 먼저 눈을 뜬 씨앗이 있었습니다. 씨앗은 눈 아래 보이는 광경을 둘러보았습니다. 씨앗의 눈에 수많은 꽃들과 풀들이 들어왔습니다. 씨앗은 "와,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꽃들과 풀들을 살펴보던 씨앗의 눈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우와, 눈부시게 아름다워. 다른 꽃들도 아름답지만 저 꽃은 다른 어떤 꽃들과도 견줄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다워. 나도 저 꽃의 씨앗이었으면 좋겠다.
저 꽃의 씨앗만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텐데. 내가 저 꽃의 씨앗이길, 내가 저 꽃의 씨앗이길, 부디. 톡 소리와 함께 씨앗은 어딘가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떨어진 곳은 토란 이파리였습니다. 아주 넓고 푹신푹신했습니다. 이슬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씨앗은 이슬방울에 세수를 하고 목을 축였습니다. 넓은 이파리 위에서는 사방이 잘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방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하늘을 향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씨앗이 되고 싶어 하는 그 꽃도 보였습니다. 토란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너는 씨앗이로구나. 반가워. 너 장미꽃에게 완전히 넋을 빼앗겼구나? 씨앗이 대답했습니다. 아, 반가워요. 저 꽃의 이름이 장미꽃이었군요. 그래, 장미꽃. 꽃 중의 꽃, 꽃들의 여왕이지.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안목이 좀 있죠? 그렇구나. 그런데 넌 처음 보는 씨앗이구나. 씨앗은 토란의 말에 가슴이 쿵 했습니다. 씨앗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처음 본다고요? 토란님은 장미꽃의 씨앗을 본 적이 없으신가요? 토란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난 장미꽃의 씨앗을 자주 보았어. 그런데 넌 장미꽃의 씨앗으로 보이진 않는걸? 씨앗은 할 말을 잊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토란이 계속 말을 했습니다. 난 여기 오래 살아서 많은 꽃을 알고 있지. 당연히 씨앗들의 생김새도. 그런데 넌 정말 처음 본단다. 잡초 씨앗인가? 씨앗은 잡초라는 말을 듣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토란이 한마디 더 말했습니다. 잡초든 아니든 하여간 너는 처음 보는구나. 네가 어떤 씨앗인지 정말 궁금한데? 어서 내 잎에서 내려와서 땅속으로 들어가 보는 게 어때? 네가 무엇으로 피어날지 보고 싶으니까 말이야. 아, 그리고 네가 땅속으로 바로 들어가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지. 거기 계속 있다가는 새 먹이가 될 거거든. 이 말을 끝낸 토라는 자신의 잎을 흔들어 씨앗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씨앗은 바닥에 뒹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장미꽃이 아니라니, 게다가 잡초일지도 모른다니, 너무 실망스러워.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새 한 마리가 쏜살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씨앗은 가까스로 새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새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언제 다시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씨앗은 대굴대굴 굴러서 몸을 숨겼습니다. 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씨앗은 바로 땅속으로 들어가야겠구나. 안 그러면 정말 새에게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땅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잠시 후 땅속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토란이 소리쳤습니다. 어서 들어가. 아까 너를 노리던 새가 아직도 여기에 있어. 어서 들어가란 말이야. 씨앗이 대답했습니다. 저 못 들어가겠어요. 잡초로 태어날까 봐서요. 어쩌면 어차피 장미꽃으로 피어나지 못할 바에야, 어차피 잡초가 될 바에야 새의 먹이가 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씨앗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땅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장미꽃은 아니더라도 다른 꽃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땅에 들어갔다가도 잡초가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에 쌓여 다시 땅 위로 나왔습니다. 차라리 새의 먹이가 되어버릴까 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땅 위에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새가 날아들자 무서워서 땅속으로 기어들어가기도 했습니다. 3편 씨앗과 나비. 나비가 도착한 곳은 바닷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이토록 오랫동안 날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갈매기와 거북이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바다를 건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비는 마지막으로 도와준 거북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거북이는 행운을 빈다고 말한 뒤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나비는 소나무 가지에 앉아 며칠 동안 휴식을 취했습니다. 체력이 바닥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나비는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비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준 소나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후 날개를 폈습니다. 육지는 섬과는 달리 꽃들이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모두가 처음 보는 꽃들 천지였습니다. 꽃들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있을 무렵 나비는 어디에선가 한숨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나비는 호기심이 생겨 그곳으로 날아가 보았습니다. 그 소리는 한 톨의 씨앗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저 어린 씨앗이 왜 한숨을 쉬는지 한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씨앗이 왜 한숨을 쉬는지 알아나게 되었습니다. 나비는 씨앗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나랑 같이 여행 가지 않을래? 뭔가 결심하기 어려울 땐 잠시 그 결정을 멈추고 어딘가로 떠나는 것도 괜찮아. 아마 넌 혼자선 여행 가기 힘들 거야. 넌 나의 도움으로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난 너로 인해 여행길이 심심하지 않을 것 같아. 씨앗은 나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둘의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여행 동안 이들은 많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장미꽃이었습니다. 며칠을 날아 도착한 곳이 장미꽃 정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씨앗이 외쳤습니다. 제가 땅에서 제일 처음 본 장미꽃이에요. 나비가 씨앗을 정원 한가운데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가장 화려해 보이는 꽃 근처에 내려놓았습니다. 씨앗은 장미꽃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그러니 칭찬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사실인걸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시다니. 세상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로 부러워요. 씨앗의 말을 들은 장미가 물었습니다. 내가 부럽다고? 진심이야? 난 내가 부러운데? 제가 부럽다고요? 저를 위로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장미가 말했습니다. 아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넌 지금은 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을 거야. 넌 지금 내 모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일 거야. 나도 인정해. 난 지금 살면서 가장 화려하고 기쁜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세상 만물들로부터 엄청나게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처럼 아름다운 순간은 장미로서의 삶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고 이제 이 아름다움은 곧 끝나기 때문이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난 세상과 작별을 고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난 네가 참 부럽단다. 넌 이제 시작이잖니. 뒤돌아보면 꽃으로 화려하게 피어나기 바로 전까지의 삶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물론 꽃이 피기 전까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 꽃이 피고 난 이후가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어. 그래서 꽃으로 피어나기 전까지의 시간이 지겹고 힘들고 지루하고 때론 고통스럽기도 했단다. 하루라도 빨리 꽃으로 피어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단다. 지금은 그때가 너무 그립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단다. 이런 화려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곳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해도 꼭 화려한 꽃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잡초로 태어난다고 해도 말이야. 씨앗인 네가 부러워. 아직 무엇으로 피어날지 모르는 그 불확실함과 불안함이 부러워. 자결하는 태양 밑에서 기나긴 가뭄을 이겨내야 하는 괴로움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부러워. 폭우와 폭풍 속에서 언제 뽑혀나갈지 모르는 두려움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부럽고 해충들의 공격을 극복해낼 때까지 느껴야 하는 그 고통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부러워. 다시 태어난다면 씨앗부터 꽃으로 피어날 때까지의 시간이 가장 긴 식물로 태어나고 싶단다. 정말 그렇단다. 네가 너무나도 화가 날 정도로 부럽구나. 그날 저녁 씨앗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부럽다고?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화려함을 가진 자들의 오만일 뿐이야. 고통스러워지고 싶다고? 말도 안 돼. 미래가 불투명한 나 같은 씨앗의 고통을 알아? 그때였습니다. 어디에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낑차, 낑차. 나비는 피곤해 있는지 벌써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씨앗은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소리는 멀리서 들리더니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주인공은 쇠똥구리였습니다. 쇠똥구리는 자기 몸집보다 훨씬 더 커다란 돌멩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씨앗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쇠똥구리님. 이 밤에 무슨 고생을 그리 하세요? 쇠똥구리님 몸집보다 큰 돌멩이를 뭐하러 집으로 가져가세요? 쇠똥구리가 땀을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건 돌멩이가 아니란다. 이건 나에게 고통이자 불행의 씨앗이란다. 어제 이 돌에 맞아 나의 아내가 죽었단다. 그런데요, 쇠똥구리님, 왜 고통이자 불행의 씨앗을 집으로 가져가려 하시나요? 남들은 고통이자 불행의 씨앗을 당장 버리는데 말이죠. 있잖아. 네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누군가 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넌 그걸 버리고 싶어. 그런다고 그걸 버릴 수 있니? 못 버리죠. 제 것이 아닌데. 그것 봐. 버리려면 네 것이 돼야 해. 고통도 불행의 씨앗도 슬픔도 아픔도. 어쨌든 버리려면 가져야 해. 네 것이 되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버리지 못해. 우리가 살면서 버리는 것 중 대부분은 우리가 한때 가졌었던 것이고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이지. 그래서 우리 뜻대로 버릴 수 있는 거야. 나도 이 돌멩이, 아니 고통과 불행의 씨앗을 버리기 위해 먼저 가지려고 하는 것이란다. 세 번째로 만난 것은 매미였습니다. 나비와 씨앗은 숲속 깊은 곳에서 일주일을 머물기로 하고 아주 기다란 나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착한 첫날부터 매미 한 마리가 나무의 몸통에 붙어서 하루 종일 맴맴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매미가 씨앗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무 시끄러웠지? 이제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 일은 더 없을 거야. 왜냐하면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지. 씨앗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요? 그럴 리가. 여기 오신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셨잖아요. 무슨 수명이 그리 짧아요? 일주일이라니? 일주일? 그렇게 보였겠지. 하지만 난 일주일 전 이 나무에 오르기 전에 17년 동안 땅속에 있었단다. 17년이요? 아니, 17년 동안 뭘 하신 거예요? 땅속에 있었다니까. 못 들었니? 그냥 땅속에 있었어. 못 들은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아서요. 어쨌든 그냥 땅속에요? 그것도 17년 동안? 사실 나도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땅속에서 오랜 기간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게 17년이나 될지는 몰랐단다. 그러나 나에게는 약속이 주어진 것도 알게 됐지. 언젠가는 땅 위로 올라가서 찬란한 노래를 세상에 대고 할 수 있으리라는 그 약속 말이야. 아마 이 약속이 없었다면 난 답답함에 몸부림치다가 금방 죽었을 거야. 물론 중간에 불안함도 있었단다. 혹시라도 이렇게 살다가 그냥 땅속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말이야. 그럴 때면 이 상황에서 도망을 치려고 몸부림치기도 했지. 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단다.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 믿음을 갖게 되니 소망이 생기고 답답하던 마음에 희망이 생기더라고. 약속에 대한 믿음과 희망만 있다면 17년? 그거 별거 아니야. 순간순간이 축복이 될 수 있지. 씨앗이 매미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일주일간 찬란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약속, 믿음, 소망, 그리고 그것 하나를 위해 17년을 기쁘게 기다렸다. 매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이제 기운이 없구나. 갈 때가 된 것 같아. 눈이 감겨오는구나. 안녕. 씨앗이 뭐라고 이별의 말을 전할 새도 없이 매미는 나무 기둥에서 툭 하고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씨앗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번째로 만난 것은 하루살이였습니다. 이들을 보자마자 하루살이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지. 단 하루만 산다고. 어쩌면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단지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단 하루를 살기 위해 3년간 유충으로 지냈단다. 나에겐 하루는 평생이지만 너와 같이 하루 이상을 살게 된다면 때로는 그 하루가 지겹게 느껴질 때가 있지. 그러나 잊지 마. 하루는 씨앗이야. 매일 새롭게 피어날 수 있는 씨앗. 씨앗이 매일 주어지니 얼마나 행운이니? 우리에겐 단 한 번 주어지는데. 씨앗아, 작고 까만 내 몸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지금의 이 하루 속에 우주가 있단다. 오늘 하루가 있기까지 많은 꽃이 피고 졌단다. 하루는 우리가 존재하고 기대는 모든 것이야. 하루살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제 땅 위에서의 내 생도 절반이나 지났구나. 여생은 가로등으로 가서 보낼 거야.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다른 친구들과 하루를 살게 해준 하늘에 감사하는 춤을 출 거거든.
최선을 다해서 출 거야. 그러다가 기쁘게 생을 맞이할 거야. 죽은 뒤 나의 시체를 저 하늘 높이 날려보내줄 바람에게 감사를, 그리고 아직도 씨앗인 너에게 한없는 부러움을, 가능성 그 자체로서의 너에게 축복을. 그 다음으로 만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비는 씨앗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의 선착장 인근에 내려놓고 먹이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남자 한 명이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씨앗이 물었습니다. 어떤 배를 만드시는 거예요? 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질문을 했어. 아주 거대하고 멋진 배를 만들고 있지. 그 누가 보더라도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를 만들고 있지. 모양도 아름답지만 성능도 최고인 그런 배. 완성만 되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거야. 그런 위대한 배를 만들기 위해 벌써 5년이란 시간을 바치고 있지.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완성된단다. 씨앗이 물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런데 최고인 배는 어떤 배인가요?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아서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어. 그건 말이지, 저길 한번 보도록 해라. 남자가 가리키는 곳에는 또 다른 남자가 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도 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만드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였습니다. 저 녀석이 만드는 배보다 조금이라도 더 큰 배가 될 것이야. 저 녀석은 나와 배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동안 계속 경쟁을 해왔지. 5년 전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큰 배를 산다는 소문이 돌았지. 그 소문을 듣고 우리 둘은 바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 남자의 말대로 1시간 후 부자가 나타났습니다. 부자는 두 남자가 만드는 배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남자를 불렀습니다. 부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오. 내 평생에 이렇게 큰 배는 처음 보았소. 이 말에 두 남자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배 목적지를 어디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소? 두 남자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남자는 단 한 번도 이 배가 어디에 갈 배인지를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무조건 상대방보다 더 큰 배를 만드는 것만 생각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는 이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났습니다. 난 가까운 나라에 갈 배를 사려고 했던 것인데 저 배들은 너무 커서 그 나라 부두에는 닿을 수가 없을 것 같소. 두 남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야생화였습니다. 하루살이와의 만남이 있었던 날로부터 또 며칠 후 나비와 씨앗은 휴식을 위해 커다란 바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바위는 상당히 넓고 평평했습니다. 바위 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씨앗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조그마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씨앗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꽃이 대답했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나를 알아보다니? 내 이름은 용담이야. 야생화라고도 불리지. 내가 왜 이런 답답한 곳에서 사는지 궁금한 표정이구나. 그건 엄마의 사랑 때문이란다.
우리 같은 조그만 꽃들은 너구리들에게 잘 밟혀주기 때문에 엄마가 씨앗일 때부터 우릴 이런 곳에 꼭꼭 숨겨놓은 것이지.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사는 건 참으로 외로울 것 같네요. 아니야, 전혀 외롭지 않아. 왜냐하면 누군가 언젠가는 나를 알아채 줄 것이라는 설렘이 있기 때문이지. 설령 우리가 꽃으로 피어 있는 동안 발견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고 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또한 항상 행복한 기다림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단다. 죽고 나서 어떻게 도움이 되냐고? 내가 죽고 나면 길가에 버려진 고추처럼 속이 텅 빈 채 쭈글쭈글한 생김새로 길가에 나뒹굴게 된단다. 그렇지만 내 뿌리는 심장이 아픈 생명에게 좋은 치료제가 된단다. 그렇군요. 꽃이 이토록 아름다운 걸 보니 씨앗일 때도 아름다우셨겠어요? 아니란다. 씨앗일 때는 정말 못생겼었어. 할미꽃의 백가죽처럼 쭈글쭈글한 껍질 속에 쌓여 있었지. 4편 이별, 깨달음, 그리고 피어남. 또다시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여느 때와 같으면 나비가 먼저 깨어서 씨앗을 깨웠었는데 오늘은 씨앗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씨앗은 나비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나비는 힘겨운 듯 두 눈을 뜨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일어나야지. 근데 오늘따라 왜 이리 피곤한 걸까? 아침 이슬로 배를 채운 뒤 나비와 씨앗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들판은 곡식들이 익어가면서 점차 황금색 물결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처연하게 파란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찌나 파란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비의 날갯짓이 평소와는 다르게 불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나비의 몸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날갯짓이 멈추었습니다. 나비와 씨앗은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은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씨앗의 다급한 비명에도 나비 눈을 감은 채 아래로 아래로 또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씨앗도 눈을 감았습니다. 곧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고 씨앗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씨앗은 눈을 떴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자기가 왜 여기에 이러고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씨앗은 몸을 일으키고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도 가까운 곳에 나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씨앗은 나비를 불렀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불러도 나비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씨앗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나비의 몸을 흔들어대자 나비의 몸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씨앗을 향해 옅은 미소를 보인 나비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씨앗은 그런 나비를 근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씨앗은 나비가 깨어날 때까지 나비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나비가 눈을 떴습니다. 어제보다는 한결 좋아 보였습니다. 씨앗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비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이제 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 그래도 너와 함께 넓은 세상을 여행하고 또 많은 이들을 만나고 나니 이제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를 놔두시고 이렇게 벌써 떠나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 너와 이별을 할 생각을 하니 나도 슬퍼. 그렇지만 너무 슬퍼하지 마. 난 이미 충분히 살았어. 감사하게도 난 나비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청띠제비 나비로 태어났지.
이제 내 수명인 2년을 다 채웠으니 죽는 게 당연하단다. 씨앗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나비는 그런 씨앗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씨앗은 나비의 품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용기를 내, 희망을 가져. 나도 처음에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군지 몰랐지. 그런데 내 친구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청띠제비나비, 즉 나비 중에서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됐어.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자 씨앗이 말했습니다. 나비님과의 여행을 통해 저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일단은 피어나야겠다는 용기도 생겼고요. 나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네가 많이 성장했구나. 나와의 여행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기쁘고 뿌듯해. 나비님, 이제 제가 나비님께 은혜를 갚아드리고 싶어요. 눈을 감으실 때까지 제가 곁에서 돌보아드리고 싶어요. 아니다. 난 마지막 순간을 창공에서 맞이하고 싶어. 날갯짓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힘을 날갯짓에 보태고 싶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럼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좋아. 네가 함께 해준다면 정말 뜻깊고 행복한 순간이 될 것 같아. 자, 이제 날아오르자. 나비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다친 날개가 편치 않았지만 힘껏 날갯짓을 시작했습니다. 나비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위를 향해서만 날아올랐습니다. 하늘 높이, 더 높이 저 구름에 닿을 수 있도록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비가 외쳤습니다. 자, 이제 네 차례야. 바람의 몸을 맡겨봐. 바람과 함께 네가 싹을 틔울 곳으로 날아가렴. 지금이야. 알겠어요. 이젠 정말 안녕. 씨앗은 바람에 몸을 맡겼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행복하게, 찬란하게. 씨앗의 몸은 바람과 함께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저 아래에 나비가 보였습니다. 나비는 힘에 부치는지 비틀대다가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비는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바람이 이제 땅을 향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씨앗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을 떴습니다. 씨앗의 앞에는 장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나비의 날갯짓이었습니다. 씨앗의 입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구나. 이들은 씨앗과 이별한 나비와 똑같이 생긴 나비들이었습니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도 아름다웠지만 수많은 나비가 한꺼번에 연출하는 날갯짓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비 중 한 마리가 씨앗에게 다가왔습니다. 반가워. 너는 씨앗이로구나. 네, 반가워요. 나비님은 청띠제비나비시죠? 나비 중에 제일 오래 산다는. 그 나비가 대답했습니다. 넌 나비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구나. 그렇지만 난 청띠제비나비가 아니란다. 난 호랑나비야. 호랑나비는 나비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비가 아니란다. 우리의 수명은 1년 정도야. 뭐라고요? 호랑나비라고요? 씨앗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씨앗은 그럴 리가. 나의 나비님은 분명 자신을 청띠제비나비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꽃 한 송이가 외쳤습니다. 우와,
청띠제비 나비다. 씨앗은 그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처음 보는 나비가 날고 있었습니다. 씨앗이 꽃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게 청띠제비 나비예요? 꽃이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비 중에 최고로 오래 사는 나비지. 밤이 되었습니다. 씨앗은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바로 자신과 여행을 함께했던 그 나비는 호랑나비가 맞다는 것. 나비의 친구가 청띠제비나비였다는 것. 그런데 나비 자신은 친구를 보고 자신을 청띠제비나비라고 생각을 했으리라는 것. 실제 청띠제비나비였던 친구는 반대로 자신을 호랑나비라고 생각했다는 것. 결국 자신을 청띠제비나비라고 믿었던 나비는 사실은 호랑나비이면서도 청띠제비나비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청띠제비나비의 수명대로 2년을 살 수 있었다는 것. 반대로 친구는 청띠제비나비지만 자신을 호랑나비로 믿었기 때문에 1년밖에 못 살았다는 것. 결국 자신이 누구인가는 스스로 믿는 대로 결정된다는 것을. 씨앗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진노랑 보름달빛이 보슬비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씨앗은 피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했습니다. 그저 남의 말만을 믿고 자신을 잡초라고 생각한 것을 반성했습니다. 씨앗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잡초를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씨앗은 잠자리에게 부탁해 잡초를 만나러 갔습니다. 잠자리는 씨앗을 깊은 숲속에 사는 잡초에게 데려갔습니다. 잡초는 씨앗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나 같은 잡초를 찾아주다니 정말 고마운걸? 다들 나를 싫어하거나 나처럼 될까봐 두려워하는데 넌 다르구나. 어쩌면 너도 잡초의 씨앗일까봐 겁이 났을지도 모르지. 네 마음 이해한단다. 나도 내가 잡초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한동안 좌절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단다. 나는 이 숲을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 내가 없어도 이 숲은 존재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숲은 내가 없는 숲이 되지.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숲은 내가 있는 특별한 숲이 되는 거야. 잡초 있나, 흙들, 바위들, 저 거대한 나무들, 곤충들, 새들이 모여서 현재 이 숲을 이루게 된 것이지. 모든 나무가 없어지면 현재 이 숲은 존재하지 않게 되지. 마찬가지로 나 하나가 없어지면 현재 이 숲은 존재하지 않게 되지. 현재 이 숲을 이룬다는 점에서 나는 저 나무들과 동등한 구성원이지. 무엇이 되는 것이 뭐가 중요할까? 씨앗은 잡초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씨앗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이 왔습니다. 씨앗은 눈을 떴습니다. 이미 자신은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로 피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미꽃이에요. 네, 이제 모두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에서 어떤 느낌,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요?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주는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어제와 같은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씨앗입니다.
이제 당신은 피어나야 합니다. 아니, 이젠 당신이 피어날 차례입니다.